서울 시내 면세점을 잡아라. 연간 10조 원의 매출이 보장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 서울 시내 면세점 레이스는 재벌 오너들의 자존심이 걸린 한판 승부였다. 지금 현재 롯데와 호텔 신라가 비슷한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1, 2위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뭐 치열한 승부를 통해서 그 사업권을 따지 못하면 바로 밀리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가 서울 용산 국내 면세점 업계 리더인 롯데를 겨냥 범현대가와 깜짝 동맹을 맺은 호텔신라의 이부진. 그 결과 판세를 바꿀 수 있었다. 창업주 시절부터 라이벌이었던 두 기업의 이례적인 의기투합.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적과의 동맹. 결과는 신의 한 수였다. 삼성, 신라호텔과 현산의 양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이부진 사장 쪽에서는 경영의 운영 능력이라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현산에서는 하드웨어. 미국의 경제 전문지 2015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선정한 100대 파워우먼의 한국 여성 기업인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이부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재벌 3세에서 자신만의 경영 능력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여성이 된 것이다. 삼성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부진은 리틀 이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가장 이건희 회장을 빼닮은 사람이 삼성가에서는 이부진 사장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할 정도였으니까. 대중들의 이부진을 향한 관심은 상상 그 이상이다. 이부진의 패션과 스타일은 삼성가의 이미지를 만들고 로열 패밀리에 대한 인식까지 바꿔놓고 있다. 그만큼 이부진 씨 스타일은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소탈하지도 않으면서 격이 있는 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주로 뭐 블랙, 화이트 혹은 재색 계열 많이 선호하잖아요. 이부진의 첫 근무지는 삼성복지재단. 이후 호텔신라 기획부장에서 10여 년 만에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 리틀 이건희이자 떠오르는 차세대 경영자. 우리는 왜 이부진을 주목하는가? 명실공히 세계 면세점 1위 시장인 대한민국. 유커가 늘어나면서 면세점 사업은 연일 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성장 정체기를 맞은 유통업계 입장에서 면세점 사업은 블루오션이다. 그러기에 재벌과 후예들은 사활을 걸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올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기업들은 속속 출사표를 던졌다. 업계는 기존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던 호텔신라, 신세계, 롯데 3파전을 예상했다.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죠. 장사가 잘 되는데 유통기업들은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생활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많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이 많아지고 해외여행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면세점을 활용한다는 그런 편의점. 결국 이제 그 중국 관광객들이라든가 해외 관광객들이 유입이 굉장히 많이 세지니까 한류 문화에 따라서. 여기에 현대백화점의 정지선과 그의 삼촌인 정몽규가 맞붙으면서 현대가의 피도 눈물도 없는 집안 싸움을 예고했다. 상황은 삼성가의 사촌지간 정용진과 이부진도 마찬가지였다. 신세계 정용진이 본점 전체를 면세점으로 내놓는 통큰 결단을 하며 자존심 싸움에 합류한 것이다. 승부사 한화의 김승현이 선택한 곳은 여의도. 63빌딩을 내놓으며 면세점 전쟁은 불이 붙었다. 시장 규모가 8조 원입니다. 8조 원 규모가 이게 2010년대에 비해서는 약 60% 이상 성장을 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만큼 돈이 된다는 것이죠. 돈이 되는데 여기 이제 핏줄이 연연해서 어떻게 양보하고 이런 부분은 좀 촌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가장 이제 굉장히 치열했던 부분이 이제 호텔신라, 그다음에 신세계 간의 경합,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과 현대백화점의 경합. 면세점 사업자 선정 한 달 전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을 찾아간 이부진. 면세점 사업을 같이 해보자는 이부진의 제안에 정 회장은 당황해하지만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는 그녀의 확신에 찬 모습에 동업을 결심한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삼성과 현대, 재계 라이벌 간의 합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기자님들께서 현대가하고 삼성가가 이렇게 손잡고 표면적으로 일한 적은 없는데 뭐 다크호스랄까 라이벌 느끼는 뭐 롯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기고 싶다는 승부욕이 서로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부진이 현대산업개발에 손을 내민 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단독이 아닌 공동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호텔 신라에 따라붙었던 독과점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면세점 사업에 처음 도전하는 현대산업개발과의 합작을 선택, 논란을 깨끗이 씻어낸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용산 지역에 쇼핑몰을 건설을 했는데 이게 한동안 임대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점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은 상당한 적자를 봤죠. 이런 어떤 부분과 호텔 신라가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 확대의 부분과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15년 만에 서울 시내 면세점 유치전에서 HDC 신라 면세점과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그리고 SM 면세점이 최후의 승자가 됐는데요. 특히 이부진 사장은 이번 면세점 사업 선정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입지. 이부진이 선택한 용산은 점수를 따기에 제격이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지역이었던 용산. 이곳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이 무산된 이후 골칫덩이로 전락해 있었다. 이부진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용산의 르네상스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이다. 사실은 용산 프로젝트, 우리나라 국제적인 업무 프로젝트의 하나는 이게 무산됨으로 해서 대외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용산을 다시 좀 살려야 되는 재활성화 프로젝트가 필요했는데 이걸 기가 막히게 찌른 것 같아요. 한국 유통산업 부흥의 견인차인 면세점. 국내 면세시장의 절반 이상은 롯데가 차지하고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장녀 신영자는 롯데 면세점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면세점 시장을 장악해 나간다. 롯데 신영자의 독주에 삼성과의 이부진의 추격이 시작된다.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명품이라든가 이게 인기를 끌면서 사업이 커진 거예요. 롯데그룹에서 실제로 호텔 분야는 순수한 호텔 사업은 적어진 반면에 면세점 사업이 급속도로 커진 거예요. 특히 그 롯데백화점과 연계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삼성그룹에서 약간은 질투가 났죠. 삼성과 롯데, 맏딸들의 전쟁은 루이비통 유치전에서 불이 붙게 된다. 인천공항 내 루이비통 유치전. 콧대 높기로 유명한 루이비통이 공항 면세점에 매장을 여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 신라 면세점의 이부진과 롯데 면세점의 신영자는 2007년 입찰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루이비통은 뭐 아시다시피 이 세계 최고의 명품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1위의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는 상징성이 매우 크죠. 그러니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만 그러한 상품을 유치를 하게 되면 고객 직격 효과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것이죠. 루이비통의 아르노 회장은 브랜드의 이미지가 추락한다는 이유로 공항 면세점에는 절대 입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세계적인 명품 루이비통의 자존심을 버릴 수는 없다는 게 회장 측의 의견이었다. 그러나 이부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르노 회장을 직접 찾아간 이부진은 설득에 나선다. 그녀는 거대 명품 재벌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이부진을 비롯한 유통 재벌들의 유치전이 정점에 이르렀던 2011년, 루이비통은 마침내
인천공항 입점을 결정한다. 상대 파트너는 다름 아닌 호텔 신라 이부진 사장이었다.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에 대한 수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탁월했고, 예를 들어서 뭐 2001년도에 입사를 했나요? 호텔 신라 입사에 그 당시 3천억 정도 매출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뭡니까? 2조 원 이상 매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더라도 굉장히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이 아버지한테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이병철 선대 회장 때부터 여성을 경영 일선에 참여시키는 전통이 있는 삼성. 이병철의 장녀 이인희와 막내딸 이명희가 그랬고, 손녀 이서연과 정유경 그리고 이부진이 현재 경영 일선에서 활동 중이다. 호텔 신라 재직 시절부터 현장을 중요시했던 이부진. 판단과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장을 살피면서 가구 배치와 색깔 하나, 음식 차림까지 점검하고 일일이 스케치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맏딸의 자발적인 혹독한 경영 수업을 아버지 이건희는 직접 나서서 격려한다. 2달 동안 호텔 신라에 투숙해가며 딸의 힘을 북돋아준 아버지 이건희. 딸을 향한 이건희의 무한한 애정이 느껴지는 일화이다. 2001년도에 그 신라 호텔 부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스위트 룸을 하나 얻어갖고 자기 거지만 2달 동안 아버지가 거기 기거를 하세요. 하고 그게 뭐냐면 응원 사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신라 호텔 당시 사람들 얘기는 부장이 아니라 부회장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이제 회자가 하나 더 들어간 거지, 이름에서. 사실 이건희 회장이 3남매 중 맏딸 이부진에게 각별한 이유는 따로 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몸이 병약했던 이부진. 등하굣길에 쓰러지기 일쑤였는데, 여린데다가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전형적인 맞이 성격을 가진 딸이 더욱 애처로웠던 아버지. 그녀의 건강을 위해 직접 백방으로 뛰어다녔다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다. 이름을 바꾸면 건강해질 거라는 말에 딸의 이름을 유진에서 부진으로 개명까지 한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이었다. 이부진 사장이 신장이 좀 안 좋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장이 좀 안 좋은데 3살 때까지 신장이 안 좋아서 병치를 많이 했었는데, 이건 회장이 직접 여러 가지 이제 백방으로 많이 뛰어다녔고, 심지어는 이름까지 바꿨지 않습니까? 원래 이유진이었는데 이부진을 바꿨습니다. 그 이름 바꾸는 것이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병치레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의 심정으로 이제 이름도 바꾸고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 같아요. 이부진은 자신을 걱정하는 아버지를 위해 더욱 경영 수업에 몰두했고, 2010년 세계 가전 박람회에서 이건희 회장은 이런 딸의 손을 번쩍 들어 그녀를 경영 전면에 내세우는데, 우리 딸들 광고 좀 해야겠습니다. 그해 아버지의 자랑, 이부진은 호텔 신라 사장이 되었다. 언제나 아버지의 옆에서 보고 아버지 뒤에서 들었던 맏딸 이부진. 그녀는 어느새 자타가 공인하는 여성 CEO로 우뚝 서게 된다. 회장의 딸이라는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역작용이 할 수도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임직원들의 의견이 사장이 되어도 CEO가 되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이런 그 분석이 또는 그 의견들이 이건희 회장한테 많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중국 지도자들의 숙소로 종종 이용되어 왔던 호텔 신라.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공식 숙소가 되는데, 장점인을 비롯한 중국 국빈들이 신라 호텔을 자주 찾는 건 과거 국빈 숙소였던 영빈관을 비롯해 안전한 최상급 호텔이란 인식 때문이었다. 하얏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상 가게 되는 것이고, 롯데 같은 경우는 일본의 어떤 수뇌부들이 가는 것이고,
호텔 신라는 중국 사람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니 뭐니 또 가장 중요한 게 경호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서비스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상대국의 원수가 이제 결국 그 해당국의 국가 원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가 안위에 대한 바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수에 대한 안전 문제가 경호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야 됩니다. 그러나 2010년 호텔 신라의 굴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만다. G20 정상회의 때 중국 후진타오 주석이 머물던 신라 호텔이 6분간 정전된 것이다. 당시 경호에 비상이 걸렸고 후진타오는 신라 호텔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중국 측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6분이면 정말 한 도시를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국가 원수에 대한 안위에 대한 부분은 6분이면 충분하게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6분 동안 암흑이 됐다는 것은 호텔 신라소는 치명상을 입는 겁니다. 그것이 외국에 대스특필이 되고 실질적으로 언론에 많이 그게 노출이 되고 비판 시각이 많아지게 되면은 호텔 신라는 경영 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임팩트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일이 있은 2년 뒤 다시 한국을 방문한 후진타오는 신라 호텔이 아닌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머무르게 된다. 이부진으로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였다. 이후 1년간에 걸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시작된다. CEO로서의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과연 이부진의 노력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중화권 쪽에서 왔던 많은 분들이 신라 호텔을 주로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 어느 순간부터 신라 호텔이 아닌 다른 곳에 투숙을 하기 시작했고 이용을 하기 시작했다. 그럼 이건 분명 우리가 새로운 전환점을 삼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것으로 기간이나 비용 소요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결단력 있게 그 리모델링을 단행을 하면서 신라가 다시 새롭게 거듭났거든요. 그래서 침체 일로에서 벗어났던 것도 사실이고요. 후진타오에 이어 중국의 국가주석이 된 시진핑. 그의 방한 계획이 알려지자 호텔 업계는 술렁인다. 하지만 시진핑의 선택은 호텔 신라. 이부진의 물밑 작전이 통한 것인가? 정전 사건 이후 4년 만에 중국 주석을 맡게 된 호텔 신라. 이부진은 시진핑의 일정 전반을 세밀하게 챙겼다. 이에 시진핑은 크게 만족해 떠나면서 직접 감사를 전하는데 이로써 호텔 신라는 중국 국빈 전담이라는 명성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CGP 주석 한 사람만 와서 영업이 잘 된다 이렇게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왔다 간 것이 매출에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죠. 그러나 가질 수 있는 그 기업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적어도 호텔 신라와 중국의 정상들과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다. 또 중국은 호텔 신라를 선호한다. 과거 재벌가의 여성과는 달리 경영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고 패셔니스타로까지 등극한 이부진. 무채색 계열의 침착하고 단아한 이미지의 이부진 패션에 여성들은 열광한다. 기품이 넘치는 이부진의 패션은 아마도 능력에서 나오는 자신감 때문에 더 돋보이는지 모른다. 이부진 사장의 얼굴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봤을 때 겨울에 해당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겨울 사람의 특징은 첫인상이 차가워요. 이목구비도 또 시원시원하고 뚜렷해서 그래서 블랙처럼 아주 무거운 그런 색깔들이 사실은 베스트 컬러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블랙 컬러를 즐기는 거죠. 2010년 톱스타인 장동건과 고소영의 결혼식이 있던 날, 이날 대중들의 관심을 받은 것은 빅스타 커플이 아닌 이부진이었다. 결혼식 당일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를 기록한 것이다. 평소 고소영과 친분이 있던 이부진은 결혼식 꽃장식을 전적으로 담당했다. 묵묵히 뒤에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이부진의 성격이 드러난 것이다. 이부진 사장이 다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섬세하게 마음의 정을 표시를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야 정말 그 인맥 관리를 잘한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한류 스타 고소영과의 그런 친분 때문에 결혼까지도 마치 그 좀 친자매처럼 신경을 쓰는구나. 얼굴이나 성격,
경영 방식까지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다는 맏딸 이부진. 그러나 아버지 이건희는 끔찍하게 사랑하는 딸의 결혼을 반대하게 된다. 평범한 셀러리맨과 4년의 연애 끝에 어렵게 맺어지는 두 사람. 가문끼리의 결혼이 대세이던 재벌가에서 삼성의 평사원을 신랑감으로 택한 이부진의 마음은 세상은 물론 아버지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제가 알기로는 반대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결국 그 어머니의 반대를 꺾을 정도의 더 센 강렬한 의지, 고집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는 없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걸 꺾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기의 결혼이다. 이 정말 이제 평민과 귀족, 왕족의 결혼이다. 두 사람이 인연을 처음 맺은 것은 1995년 이부진이 속한 삼성의 사회봉사단체에서였다. 당시 재벌 따림을 내세우지 않았던 이부진과 신입사원이었던 이무재는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사랑을 키워갔다. 이건희에게 돌연 결혼 선언을 한 이부진. 이건희는 딸의 결혼 문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이건희 회장은 딸이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건강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신장도 안 좋았고 해서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한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적극적으로 말리다 보면은 이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건강이 안 좋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법원에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재벌가의 이혼인데다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있는 가운데 진행돼 관심을 끕니다. 하지만 이 세기의 로맨스는 금이 가고 결혼만큼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힘겨운 결혼 생활에 더해 2012년 재벌가 딸들의 빵집 논란은 이부진을 위기로 내몰았다. 골목상권 침해라는 논란 속에 상인들의 시위는 날로 거세어갔고 국민들의 노여움까지도 사게 되었다. 호텔신라 입사 후 이부진의 첫 사업이었던 베이커리 사업. 애착을 갖고 키워온 사업이지만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져 서민들의 먹거리 사업에까지 영역을 확장한 재벌 자녀들을 향한 여론은 점점 악화되었다. 정부 당국의 압박도 가해질 즈음 이부진은 끊고 맺는 특유의 결단력을 발휘한다. 재벌 그룹의 문어발식 골목 상권 진출에 대해 여론의 질타가 빗발치자 삼성그룹이 먼저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의 호텔신라가 제과 커피 사업을 접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라 호텔 가갖고 첫 작품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쉬움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결단력이 빨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동네 상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었어요. 실은 동네 상권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실은 청계천에 광장에 그 하나를 낸 거 갖고 이제 문제가 되고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데 어떤 게 다른 재벌들 따님들이 많이 그 다음에 따라서 했어요. 재벌가의 딸에서 세계 100대 파워우먼의 이름을 올리기까지 자신만의 경영 능력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여성이 된 이부진. 과연 그녀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아버지 이건희의 외모와 성격을 가장 많이 닮아 리틀 이건희라 불리우는 이부진. 이건희로부터 추진력과 위기 대처 능력까지 물려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이부진. 그녀의 다음 선택은? 삼남매의 역할 구도에는 변화가 있을까? 본인이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정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모든 재벌 3세들이 같이 안고 있는 과제들이라고 봅니다. 면세점 사업은 그녀에게 플러스 요인인가? 과연 이 시내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미지수가 있습니다. 재벌 3세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 면세점 사업을 넘어서는 또 다른 사업의 성장 동력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녀의 행보는 끝이 없다. 앞으로 그 영역을 얼마만큼 더 파괴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부진 씨의 그런 앞으로 향후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영자적인 그런 그 비전이 또 그 국민들에게는 또 새롭게 비춰질 수 있겠다.